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보신 것처럼 이제 계획된 일정보다는 30분 가량 늦게 백악관에 도착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직접 현관에 나와서 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했고 두 정상이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는 생중계가 1시간 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첫 만남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게 정상이에요. 예. 우리가 그 전에 본 정상회담을 너무 비정상적인, 예를 들면 젤렌스키 설전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면박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사실은 저런 모습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은 사실은 사전에 많은 부분들이 조율이 된 상황이었어요. 예. 관세 문제, 이제 경제 문제는 이미 합의가 됐고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한미동맹 관련 부분들도 이미 상당 부분 장기간에 진행이 되어 온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큰 원래 이견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오찬이라는 게 들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밥 먹으면서 뭐 싸우고 밥 먹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미 조율된 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답게 그 리얼리티 쇼 바로 직전에 이제 폭탄 SNS에 그 관심을 집중을 시켰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초기의 기선을 제압하고 예. 관심을 끌고 요 정도 소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서 추가적인 관세 협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원한다고 다 줄 것은 아니지만 그 요청은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속 관세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국가와 체결한 관세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합의가 지금 붕 떠 있거든요. 예. 그냥 그 서면도 없고 그냥 구두로만 합의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세밀한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후속 조치에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또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거고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죠. 네. 왜냐하면 그냥 던져놓은 그 큰 덩어리방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저에게는 이제 세부 협상이 진행될 거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실무 진행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측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갖고 관세 협상을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인지 조선업 얘기가 오늘 회담에서 가장 먼저 오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조선업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우리의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제 막아라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챙기려고 하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의 절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생태계 거의 파괴됐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 예. 지금 하나 인수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LNG선을 하나 수출했는데 그게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상선, 그러니까 군함이 아니고 국가가 발주하는 그런 쪽 말고 특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쟁 부분에서는 일반 상선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한 54% 정도. 그다음 우리가 한 28%, 일본이 한 11%거든요. 미국은 0.1%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경쟁은 해양 패권인데 예. 해양 패권은 사실은 함정 건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선박 생태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이 군수 분야만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양적 우위를 미국의 질적 우위, 그다음에 함정 톤수로 지금 앞서고 있지만 급속하게 미국의 선박이 노후화하고 있고 신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한테 도와주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일본은 사실 11%를 장악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쟁 상대는 우리가 아니고 중국이에요. 일본도 이 조선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저가 선박 가지고 중국과 싸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LNG부터 시작한 고부가 가치 선박, 그다음에 특수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이 군함 건조 기술, 그다음에 민간 조선 생태계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미국의 파트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뭐 국뽕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밖에는 그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조선업을 살리는 게 아주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요. 단기간 안 된다는 걸. 그러나 본인이 첫 단추를 꿰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이제 그 결과를 남기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절박하다. 그리고 우리로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접점이 찾아진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대통령 마지막 행보가 하나오션이 인수한 펠리조선스잖아요. 거기 지금 벤스 부통령도 같이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미국이 중시하는 거고 그만큼 대한민국 조선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군함의 내부 어떤 그 통합 네트워크나 전투 장비 이런 거 빼고 그 군함의 어떤 선체만 본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어요. 미국보다. 네, 두 정상이 모두 발언을 시작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게 바로 이 조선이었던 것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한 언급도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볼 텐데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단절했잖아요. 통일 면접 기준을 삭제했고 예.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입지는 사실 없어요. 네. 코리아 패싱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 7월 28일부터 두 번 낸 거 보면 미국과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뭐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사항이다 그랬지만 새로운 사고, 미국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친서를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고 뭐 북한이 거부했는지 아니면 수령하고 나서 답변 안 한 건 몰라요. 그러나 이미 친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건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휴전 모드로 들어가고 중동 사태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남는 건 북한이거든요. 예. 그럼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김정은 만나는 걸 정말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지금 접촉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 북미 접촉이 한반도 평화 안정,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일단 북미 접촉을 견인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는 걸 권고를 한 거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관심사도 있지만 지금 외교안보 차원의 관심사도 상당히 크다. 예.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예정치 않았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외교안보 국제 문제가 세 개였거든요. 러우 전쟁, 중동, 한반도. 그런데 갑자기 인도 파키스탄 터졌죠. 근데 예. 본인이 중재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이 사태도 본인이 중재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분쟁도 또 본인이 중재했다고 실제로 백악관에서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몇 개 사태. 그러니까 본인이 일종의 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일종의 어떤 그 최대의 어떤 조정자로 지금 본인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만남만 성사시킨다면 본인이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많은 분쟁을 다 해결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더 원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일기 때 하노이,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말했잖아요. 가능하면 오래 만나고 싶다. 근데 김정은도 그 생각이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여정 담화에 들어있거든요. 만나겠다는 게.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도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북러 접촉해봤지만 뭐 군사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는 사실상 최악이거든요. 네. 북러 밀착을 하면서 북중 관계는 또 악화됐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고 결국 답은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올해 안에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의 세컨드 라운드, 2라운드를 볼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쪽으로 그게 한반도 긴장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대통령 언급을 보면. 예. 그러면 올해 안에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그거는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북한이 완전히 우리를 단절했고 통일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간의 모종의 진전이 있으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또 과거의 캐도 경수로 이 공급 지원 때도 그랬고 북미가 타결하면 결국 돈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내고 일본, 왜냐하면 당사자니까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 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보상 체계는 우리가 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금 갑자기 남북미로 간다? 그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왔던 남북관계 단절의 어떤 관성으로 볼 때 그 경직성이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으니까 올해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미가 모종의 합의를 해내면 그때는 우리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도 김정은 정권이 우리에 대해서 과거의 남북 특수관계를 적용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적용할 거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담화를 내면서 외무성 이 국장들과 회의를 한 다음에 담화를 냈거든요. 그 지금 남북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통일전선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 대남기구가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외무성은 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외무성과 회의를 하고 담화를 냈거든요. 그럼 우리를 이제 외국으로 취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하고 관계를 해도 아마 국가 대 국가, 남북 특수관계가 아니고 이런 관계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 실리는 좀 찾아가야 되니까. 예. 따라서 다시 남북 관계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특수관계가 아니고 북한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네. 남북미 3자 회담은 일단 북미가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한국에서 올해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여할 의향을 좀 물었습니다.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을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중국도 관세 전쟁 아직 안 끝났죠. 예. 유예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양측 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 부담스러워요. 지금 관세 전쟁을 계속 유예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생션, 그러니까 러시아의 석유, 가스를 사가는 국가에 부과하는 2차 제재, 그런 인도하고 중국이거든요. 인도는 25% 추가 관세 석유 사간다고 했지만 그래서 50%지만 중국은 안 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때리면 전쟁 바로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푸틴이 이 전비를 마련을 못하니까. 예. 왜냐하면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측 다 지금 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제 슬슬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우리한테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서로 이제 윈윈한 회담이 되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세 전쟁 후유증을. 그렇게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에이펙이면 시진핑만 오면 이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둘이 왔는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대통령 출국하는 날 사실은 중국 특사단도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 특사단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 에이펙 참가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중도 이제 관계 개선 모드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온다면 시진핑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양쪽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니까 양쪽 다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능성이 높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상황을 관리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 가능성이 있다. 오면은 둘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종료가 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내용을 분석해봤는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고 이 내용 저희 이어지는 뉴스에서 조금 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